자, 쑥쑥 특강 레벨 3 수투 1단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수투는 수원하고 다르게 아마 레벨 2에서도 지문이 꽤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못하는 유형을 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게 막 어려운 게 나왔다는 아니거든요. 레벨 3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레벨 3 1번 문제 보시면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할 거다. fx가 2차 함수다 라고 되어 있을 때 F5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가조건 보자마자 손 떼시면 곤란합니다. 이제 x가 a로 갈 때 x-a 분의 절대값의 f의 x-fx. 자, 이것에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a는 3밖에 없다. 얘가 존재하도록 하는 a는 3이다 라는 말인죠. 그죠? 그럼 일단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시작 자체가, 빨리 들어오세요. 시작 자체가 결국에 너네한테 극한값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얘기해라 라는 건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죠? 분모가 0인데 분자가 그걸 해결 못하는 경우예요. 제 말 맞습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분모가 0일 때 분자가 0이 돼서 약분이 되는 상황은 존재할 수 있는 건데, 거꾸로 말을 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a가 3일 때는 지금 뭐라?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건 a가 3인 순간에 대한 식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냥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분의 절대값 f의 x에 마이너스 f의 x,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이때는 분모가 0일 때 분자도 뭐가 된다는 뜻이야? 0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겠지. 일단은 여기까지 제 말 납득이 됩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기에서 3을 대입했다고 생각하면 절대값 f의 3 그냥 써볼게. 절대값 f의 3 빼기 f의 3,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어야 된다라는 걸 거야. 내 말 납득이 됩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항을 하면 절대값 f의 3이랑 f의 3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뜻이겠지. 이 말은 f의 3이 뭐다라는 뜻이야? f의 3이다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뜻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 거꾸로 말하면 3이 아닌 다른 수에서는, 그지? 3이 아닌 다른 수에서는 얘는 지금 성립을 해야 안 해? 극한값이 존재를 안 해야 되겠지? 그럼 그냥 a인 상태로 썼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봐. 분모가 0일 때 분자도 0인 순간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찰해보기 위해서 a를 그냥 그대로 쓴다면 결국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요렇게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면, 즉 f의 a의 값은 또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거든. 이런 값이 없다는 거야. 3을 제외하고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3을 제외하고는 이걸 만족할 수가 없다. 즉 이 함수는 x축 아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2차 함수인 거니까 얘는 사실 이렇게 생긴 함수인 거야. 지금 현재. 여기까지 제 말 납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빠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x 빼기 3의 전체 제곱 이미 쓰고 시작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 다시. 중요해. 분모가 0일 때 분자가 0이 되면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 분자가 0 되는 상황을 보기 위해서 3을 집어넣은 것과 3이 아닌 어떤 다른 a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쓰면 요렇게 두 개의 식이 나와서 얘는 반드시 성립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도록 하는 a는 없다가 되는 거니까, 결국 2차 함수는 니네가 어떤 x값을 대입하든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 된다라는 게 되는 거야. 3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얘는 x축이랑 어디에서 만난다? 3에서 만나고 그게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여야 된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나 조건을 봐볼까요? 나 조건에 보면은 리미트 x가 b로 갈 때 얘는 또 모든 실수 b예요. 모든 실수 b에 대해서 지금 f의 x 더하기 2라고 하는 식이랑 f의 x 빼기 2에 f의 x 더하기 2, 얘의 값이 존재를 해야 돼. 이번엔. 그지? 맞아?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앞에서 한 거랑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얘는 근데 앞에 되게 무서운 말이 뭐야? 항상이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 b에 대해서야. 그럼 생각을 해봐. 분모가 뭐가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면?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면 그 0이 되는 순간은 누가 해결을 해줄 거라는 거야? 얘가 해결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돼. 그럼 생각을 해봐. 요 그래프를 그렸는데
분모에 있는 식 자체가 어떻게 생겨 처먹었어? 얘를 위로 몇 칸을 올려야 돼? 2칸을 올려야 되는 거라고. 즉 그래프가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가 이렇게 찍혀서 여기가 3,2가 되도록 찍히는 형태인 거겠지? 그러면 지금 명백히 분모가 0 되는 순간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내 말 맞아? 그럼 이 분모가 0 되는 순간이 지금 무조건 누가? 얘네 둘이 해결을 해줘야 돼. 맞아? 수식으로 막 쓸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래프로 해결하자 이거야. 얘는 지금 어떤 그래프야? X축으로 몇만큼 이동을 해야 돼? 이만큼 이동을 해야 돼. 맞지?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해야 돼?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을 해야 돼. 맞아? 그러면 이 두 개의 함수가 0으로서 밑에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숫자는 뭐하고 뭐밖에 없는 거야? 1하고 5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그게 바로 얘네가 0이 되는 상황인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가 되는 문제인 거야. 자,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수식을 막 미친년처럼 쓸 게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가는 문제겠죠. 그래서 f의 x다라고 하는 아이를 최고차항의 개수를 뭐라고 잡으면? k라고 잡으면 x 빼기 1에 x 빼기 5라는 두근을 갖는 형태가 될 거고, 얘에 대해서 뭐가?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 되게? 3,2가 되도록 만드는 형태. 그게 얘겠지. fx 더하기 2 요렇게 되는 거지.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요거에서 이제 우리가 k를 뭘로 잡으면 돼? 지금 얘는 정확하게 말하자.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얘야. 이 식 자체가 이미 얘인 상태야.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를 찾아야 돼? 여기서 뭐를 찾아야 돼? 못 찾는 문제야. K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맞아? 그러니까 fx가 큰일 날 뻔했네. 요거의 빼기 2지 정확하게는. 요렇게 되는 형태지? 맞지? fx 더하기 2가 요렇게 되는 거니까. 맞아? 근데 k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근데 얘가 결국 어떻게 생긴 거야? k의 x 빼기 3의 제곱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니까 색깔로 구분을 좀 해보자면 이 그래프 요걸 보고서 만드는 그래프는 사실은 fx가 아니라 뭐야? fx 플러스 2라는 그래프지. 맞아? 얘를 가지고 만든 식과 아까 전에 처음에 기억에서 해석했던 대로 요 흰색 그래프, 요 흰색 그래프를 가지고 만든 식이랑 결국 fx 값 자체는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전개해서 보면 k 값은 눈에 그냥 바로 보일 겁니다. 어차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f에다가 함수 값에 대해서 물어봤으니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문제. 자, 이해 되셨습니까? 언더스탠드 됐어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fx는 이번에도 3차 다항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중이고,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잘 보시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의 x 더하기 x분의 f의 x 더하기 2x 플러스 1 얘가 2분의 3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a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0밖에 없는 상황이야. 집합으로 안 썼어요 저는 그냥. 알겠죠? 그 문제를 읽어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극한에 대한 집합을 만족하도록 하는 a의 값의 집합이 얘다라는 건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랑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는 얘에 대한 극한값이 몇이 된다? 2분의 3이 된다가 핵심이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문제에서 f의 1을 구하라는 건 이번에도 결국 뭐가 됩니까? 너네한테 0분의 0꼴에 대한 고차를 또 계산하라는 문제겠죠. 자, 그럼 일단 마이너스 1이랑 0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대입 좀 해볼까? 사실 얘는 기출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는 개념입니다.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의 x 더하기 x와 요렇게 되거든?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으면 분모하고 분자가 어떻게 생겼지? 똑같이 생겼지? 맞아요. 제 기억에 맞다면 여러분 자히스토리 기출에서 1등급에 있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약분이 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죠. 약분이 되면 1인데 얘가 약분이 되면 모순이니까 약분이 어때야 돼? 안 돼야 돼. 그럼 약분이 안 된다고? 넣어서 똑같이 생겼는데 약분이 안 된다고? 0이 된다는 뜻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0으로 나누는 건 불가능한 거니까. 즉 한마디로 f의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지? 얘가 0이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준 상황인 거야. 자, 마찬가지야. 그럼 굳이 안 쓰더라도 0에 대해서도 리미트 값을 썼다고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 0 넣고 여기 0 넣었을 때에 대한 고차를 똑같이 해볼 거야. 그러면 여기다 0 넣으면 뭐 나와? f의 0이 그냥 나올 거고, 맞죠? 그 다음 분자에도 0을 넣었다라고 하면 뭐가 나와? f의 0 더하기 1이 나와. 맞아? 그럼 얘는 어때? 약분의 개념이랑 상관이 없다라는 게 느껴지지? 그럼 얘가 2분의 3이랑 같다라는 걸 통해서 우린 뭐를 찾을 수 있어? f의 0이라는 게 2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문제에서 최고차 한계수가 1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최고차 한계수가 1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사용해야 되는 건 결국 뭐가 됩니까? 미지수를 가지고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결국 x의 3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 결국 우리가 뭘 쓰는 거지? abc에 대한 연립방 정식을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어차피 여기에서 지금 하나 나왔지. 맞아? 여기에서도 하나 나왔지. 맞아? 하나만 더 찾으면 되지. 그럼 그냥 문제를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보고 있어 이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미 시험을 보고 있는 상태야 라고 한다면 뭐 이용해야 돼? 여기서 바로 로피탈처럼 계산만 바로 해야 돼.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그냥 빨리 풀어서 치워버릴 거라면 여기에서 이미 0분의 0꼴인 걸 얘를 확인했어. 얘는 0분의 0꼴이 아니야? 아니야. 존나 찐따같이 x가 0으로 갈 때 왜 로피탈 쓰면 안 나와요 하면 멍청이 되는 거야. 로피탈을 쓰는 가능한 경우는 언제야? 부정형일 때 0분의 0꼴이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어야 돼. 맞아? 근데 어차피 지금 무한대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거니까 0분의 0꼴이어야겠지. 그럼 여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대해서 로피탈 쓰는 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아닌 걸 지금 눈으로 봤어 분명.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그냥 로피탈 썼다라고 생각하면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결국 어때? 분모는 분모대로 미분하고 f'x에 더하기 1로 갈 거고, 그치? 분자는 분자대로 미분을 해서 f'의 x에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지. 얘에 대한 극한값도 몇이 돼야 돼? 2분의 3이 돼야 돼. 내 말 맞지?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니까 결국 f'의 마이너스 1 값이 아마 1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사실 ABC를 빠르게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지.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나요? 자, 근데 얘가 수능 특강 문제죠, 정확하게. 그죠? 수능 특강 문제니까 얘를 수능 특강답게 문제를 좀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로피탈 굳이 안 쓰고 여기에서 이 조건 가지고 문자를 하나로 정리한 걸 집어넣은 상태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1단원이다 보니까 뭐만 생각하게 돼 있어? 극한만 생각하게 돼 있어. 연속성도 못 물어봐. 그럼 극한에서 너네한테 물어보는 킬러 포인트는 결국 딱 하나야. 0분의 0꼴에 대한 고찰, 아니면 평행이동에 대해서 절대값에 대해서 극한값 가지고 장난치는 거. 그럼 딱 그 두 개가 나온 거야. 평행이동하고 절대값에 관한 걸 가지고 장난치는 거랑 그냥 0분의 0꼴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겠는가.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이제 그거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내신스럽죠. 세 번째 문제가 약간 내신스러운 문제죠. 거기 보시면 fx라는 함수가 두 개의 함수입니다. fx의 함수가 두 개의 함수로 나눠져 있는 경우 함수야. x라는 함수와 x 플러스 p라는 함수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와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함수입니다. 그럼 얘만 가지고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그러면 지금 밖에 비 오는 거야? 아까부터 우르릉쾅쾅은 뭐야? 아, 미안해. 안 들렸니 혹시? 니네가 그렇게 열심히 집중을 했다고? 뭔가 이상한데? 자, 봐. x가 1보다 작을 때는 분명 뭐야? y는 x꼴이니까 요렇게 해서 색칠도 1에 되어 있는 요런 형태의 그래프인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문제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x 플러스 p라는 i는 실수p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하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형태겠죠. 그러니까 p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요렇게 될지, 아니면 여기에 이어져서 나오게 될지, 아니면 여기 밑으로 가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만약에 p가 0보다 크면 요 위에 함수고, p가 0보다 작으면 요 밑에 함수고, 요렇게 되겠죠. 맞죠? 그냥 만약에 p가 0이면 가운데 노란색인 건 당연한 거고. 자, 요렇게 되어 있는 함수에 대해서 너네한테 gt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gt라는 i는 리미트 x가 t 플러스일 때의 fx, 얘와
리미트 x가 t-일 때 f의 x 플러스 2 요거에 대해서 한번 gt를 얘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저라면 gt라는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 게 gt라는 함수는 지금 t값이 몇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어떻게 돼? 달라질 거거든. 맞아? gt라는 함수는 변수 자체가 이제 뭐야? t라는 변수로 바뀌었지? 맞아? 그럼 그 t라는 기준점이 뭐예요? 얘네가 극한이 되는 극한값을 구할 때 우극한과 좌극한에서 기준이 되는 t값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면 1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얘는 지금 뭐 했지? 평행이동했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지. 그럼 여기 지랄 포인트가 뒤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할 거야? gt라는 함수를 3개의 함수로 쪼갤 거야. t라고 하는 아이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순간과 t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1과 1인 순간과 t라는 아이가 1보다 크다라는 순간. 등호는 좀 이따가 볼게요, 일단. 자,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생각을 했어. 만약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럼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여기 있는 걸 그냥 여기다 써고서 그냥 지울게.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러면 여러분 함수 만들 때 숫자 그냥 넣어봐요. 그러니까 t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였어 봐. t가 마이너스 2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f의 마이너스 2보다 살짝 오른쪽이야. 내 말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f에 t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보다 왼쪽 걸 봐야 되지. 뭐가? 얘가. 맞아? 그럼 여기다 실제로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이다 그러면 뭐가 돼요? 0보다 왼쪽 꼴이 되는 거지 일단은. 그러면 f의 0보다 왼쪽 꼴 이렇게 되는 형태야. 그지? 근데 봐. 숫자를 대입해서 숫자를 쓰라는 게 아니라 이 둘은 다 어디에 영향을 받는 함수야? 얘의 영향을 받는 함수야.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에다 대입하는 형태야. 뭐를? t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얘를 함수를 쓸 때 뭐라고 쓰면 돼? 한 번은 t라고 쓰고 한 번은 t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겠지. 어차피 평행이동 된 거니까.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여기에서 가운데 함수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 함수를 만들 때도 하지 마시고 0 생각하면 되겠죠. 누가 봐도. 맞아? t가 0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f의 0 플러스가 될 거고 t가 0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 0 마이너스니까 f의 2 마이너스의 형태가 될 거라고. 맞아? 그럼 0 플러스는 어디에 영향을 받아? 위의 함수에 영향을 받고 2 마이너스는 어디에 영향을 받아? 밑에 함수에다 영향을 받지? 그러니까 얘 한 번을 가지고서 계산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단 조심하셔야 되는 건 아까처럼 얘가 t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무조건 뭐가 되지? t 플러스 2를 대입하는 형태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밑에 함수에다 t 플러스 2를 대입했어야 되니까 t 플러스 2 플러스 p가 되는 형태 요렇게 되는 거겠죠. 납득이 됩니까? 그러면 마지막 거는 보나마나 뭐야?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100 생각해봐. 100이면 10번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받겠지.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t 플러스 p에 t 플러스 2 플러스 p 요런 형태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한 설명이 이해가 안 간다. 손 들어봐.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언더스탠드 됐습니까? 자, 이제 등호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볼게요. 자, t가 마이너스 1, 딱 마이너스 1인 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t가 딱 마이너스 1이라면 얘는 f의 마이너스 1 플러스 꼴이 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잘못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을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f의 x 플러스 2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여기에 fx 플러스 2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2만큼 뒤로 평행이동하니까 얘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로 바뀌고 어차피 요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럼 뭐 여기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모른다 쳐도 그럼 이런 거야. 지금 요 함수에 대해서 얘를 대입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이제 t-일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때 여기에서 그냥 평행이동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여기에서 마이너스 1 때지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이해가 됐어요? 둘 다 왼쪽이니까 얘의 마이너스 1 등호가 붙으면 되겠네.
제 말 납득이 되시죠? 언더스탠드 됐어요? 그 앞에서 있는 레벨 2 문제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 그럼 t가 마찬가지로 1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t가 1일 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한다면 여기다 실제로 1을 대입했을 때 얘는 f에 어차피 뭐야? 1 플러스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1 플러스는 당연히 얘잖아. 여기에서 요 신호등 색깔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게 맞지.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자 근데 얘를 봐. 여기에서 뭐야? 1-를 가봐. 1-. 그럼 뭐야? 여기에서의 뭐가 되는 거야? 1-를 생각해야 되는 그래프인 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1- 어디에 영향을 받니? 오른쪽 함수지 이번에도. 아, 둘 다 오른쪽이네. 그럼 이번에도 등은 어디에 붙어? 여기에 붙는다고 생각하면 편하겠지.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가끔 -1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평행이동돼 그러면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이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냥 이 그래프를 그려서 1인 순간에 대해서 이 그래프 위에서 보면 되잖아. 그냥 편안하게.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등호에 대한 논란을 굳이 가져갈 필요 없이 요렇게 만들 수가 있다. 요 그래프만 좀 지울게. 아니지, 냅둘까 일단? 자, 요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해서 쓰겠습니다. t 더하기 2니까 2t 플러스 2. 얘가 2t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밑에 건 2t 플러스 2에다가 p를 더하네요. 2t 플러스 2에다가 p를 더하고요. 요 밑엔 2t 플러스 2에다가 2p를 더합니다. 2t 플러스 2에다가 2p를 더합니다. 이렇게 해서 gt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문제가 눈으로 먼저 풀려요. 기억, g의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하라 그랬죠. 등호 여부가 여기죠 지금. 맞아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몇인 걸 알 수 있어? 0인 걸 알 수 있으니까 기억은 당연히 참이 되는 거지. 맞아요? 니은 중요합니다. p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t가 증가하면 gt도 증가하냐. 자, 그건 왜 중요하냐면 얘가 지금 무슨 함수냐면 1차 함수거든. 이렇게 직선이야. 근데 얘가 어디에서 끊겨? 마이너스 1에서 끊길 거야 어쨌든. 그지? 그럼 이 다음에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 p만큼 평행 이동하지? 근데 p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위로 점프를 하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때? 또 위로 점프를 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말하면 뭐야? p가 음수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야. 이해가 됐어? 하지만 p가 양수면 계속 단조 증가라고 하죠. 이렇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니은도 그냥 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이 니은을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됩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 g의 m, 자 써볼게. g의 m 그리고 g의 m 플러스 1 그리고 g의 m 플러스 2 요렇게 크기 순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수 m이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p의 뭐를 구하라야? 최대값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있잖아 얘들아. 문제에서 글자 하나하나를 잘 봤으면 좋겠는데 m값은 현재 뭐인 상태야? 정수인 상태거든. 자, 집중해. 정수 m이야. 근데 있잖아 얘가 갈수록 작아지는 거지. 맞아? 그러면 m과 m 플러스 1과 m 플러스 2라는 이 세 개가 다 한쪽으로 몰려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 왜냐하면 g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어쨌든 간에 얘만 생각하면 증가하고 있고 얘만 생각해도 증가하고 있어.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 따로 쓸게. 자,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증가하고 있지. t가 1보다 클 때도 증가만 하고 있지. 그럼 요 세 개의 정수값이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느껴질 거야. 하나 더. 당연히 이 안엔 정수가 세 개가 못 들어가. 구간 자체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언더스탠드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개, 여기에서 하나. 그것도 안 돼. 여기선 어쨌든 정수가 두 개가 나오면 그 두 정수는 무조건 증가하고 있는 상태야.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완벽하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 니은의 반대 상태를 물어보는 거야. 니은에서는 p가 양수다라면 했지. 맞아? 그럼 이번엔 p가 음수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에 색칠이 되고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요렇게 되는 형태. 요런 형태의 그래프를 원하는 거야 지금. 이해가 됐어? 선생님 얘가 p만큼 평행이동의 높이가 네 맞아요. 잘 봐. 얘를 연장했다고 생각해보면 요렇게 되지. 맞아? 그러니까 y절편값이 일정한 만큼 떨어진 거야 지금.
내 말 납득이 되지?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필요한 구간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해야 돼.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이쪽으로 몰리거나 이쪽으로 몰리거나 이쪽으로 몰린다는 셋 다 말이 안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세 개 중에 두 개가 이쪽에 들어가거나 이쪽에 들어가거나 이쪽에 들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랬지? 그러면 얘 하나 정수, 얘 하나 정수, 얘 하나 정수여야 되는데 이 구간 내의 정수는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어. 내 말 납득이 되지 그럼? 그러면 사실 이 연두색으로 말하고 있는 이 값은 뭐에 관한 내용이었냐면 사실은 가운데 무조건 G에 0이고 왼쪽은 무조건 G에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은 무조건 G에 1이어야 된다가 되는 거겠지. 제 말 납득이 되셨어요? 이때만 가능한 부등식이었던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면 G에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대입할 거니까 몇이 되는 거야? 0이 돼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G의 0은 가운데에다 대입하니까 뭐가 돼야 돼? P 플러스 2가 돼줘야 될 거야. 그 다음에 G의 1이라는 건 여기다 대입할 거니까 뭐가 돼야 돼? 4 플러스 2P가 될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P에 관한 뭘 푸는 문제야? 연립부등식을 푸는 문제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에 대한 연립부등식 풀 때 요거 한번 풀고 요거 한번 풀지? 맞아? 그냥 눈으로만 봐. 얘 넘어가면 P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돼. 그치? 그 다음 요거 두 개에서도 얘 넘기고 얘 넘어가면은 P가 요런 형태가 되지? 맞아? 아까 전에 마이너스 2보다 작다인데 얘 마이너스 1보다 작다지?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P가 뭐보다 작다야? 마이너스 2보다 작다지? 이해가 됐어? 그 안에 정수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디귿이 거짓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언더스탠드 됐어요? 이해했습니까?